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한 마마보이와 그의 엄마에게 시달리듯 도망친 사람입니다. 마마보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살아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바로 제가 내린 결론이랍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 서로 이것저것 취향도 잘 맞고 부족함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도 갖췄기에 저희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죠. 저랑 동갑내기였던 남편이라서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 같기도 든든한 남편이기도 했던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의 행복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 시모는 저에게 본 모습을 아주 혹독히 보여줬죠. 나다.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맞지? 아,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뚝. 본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시모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깜짝 놀라서 급하게 집을 치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왔고 거실 테이블이랑 티랑 과일을 대접해드리고 대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갑자기 온 건 너한테 일러줄 게 있어서 시간 내서 이렇게 온 거다. 아,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민호, 내 목숨과 받고도 아깝지 않을 아이라는 건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내 눈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저렇게 말하더니 저희 부부 침실로 들어가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고 남편의 속옷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바닥에 던지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돌발 행동을 하셔서 가만히 멀뚱멀뚱 멈춰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휴,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어 남편 서재부터 주방까지 싹 뒤집어 버리는 시모의 행동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갑자기 오셔서 이게 다 뭐예요? 너 내 새끼를 고작 이딴 식으로 뒷바라지 하려고 회사 그만둔 거야? 내 새끼한테 기생하려고 결혼한 거니?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봐. 답답하네, 정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민호는 피부가 예민한 아이야. 아무 옷이나 입히면 안 돼. 무조건 양말부터 속옷까지 싹 명품으로 입혀. 지금 입는 것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겠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치는 건 뭐든 빳빳하게 다림질해. 속옷에 양말까지. 난 우리 민호 그렇게 키웠어. 그리고 이 제품들 민호 샤워하고 나면 발라주면 된다. 지가 안 바르니까 꼭 발라줘야 해. 더위를 많이 타니까 샤워하고 입을 때 개운하라고 이 박스에 속옷 잠옷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둬. 얘 씻기 최소 2시간 전에 알겠니? 네? 아니 이게 다 무슨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민호 씨. 지금 어머니 그건 너무 과해요. 누가 속옷부터 양말까지 다림질을 해서 입어요? 넌 네 집에서 그렇게 막 키워 먹었을지 몰라도 민호는 다르다고. 얘는 원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아이라고 말하는 거 안 들리니? 그리고 너 회사 그만둔다 했을 때 내가 허락한 이유가 너 이뻐서겠어? 어르신 민호 내조나 하라고 허락한 거지.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지만 여기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와 냉동실에 있는 것들을 싹 끄집어내더니 싱크대에 다 버리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그거 다 엊그제 한 반찬들인데 왜 이러세요 정말. 엊그제? 그날그날 반찬은 새로 해서 올리는 거야. 저렇게 날이 지난 건 네 주둥이에나 넣어라. 민호는 피부도 예민하지만 먹는 거에도 예민한 아이야. 냉장고에 들어간 건 잘 먹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여태 이렇게 애를 먹인 거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자, 내가 정리해둘게 들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는 4-5개, 그리고 찌개나 국도 바로 끓이고 밥도 뜨신 밥으로 바로 해서 먹여라. 저녁도 마찬가지야. 저녁은 메인 메뉴 하나만 더 추가해서 먹이면 된다. 끼케야 새끼 중에 2끼 챙기는데도 이걸 못하다니. 아휴, 제일 중요한 건 아침 저녁 찬과 찌개들이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알겠니? 그야말로 저희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돌아가신 신무. 이걸 또 치워야 하긴 하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고 어이가 없는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순식간에 대체 이게 뭔지 뭘 겪은 건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시모도 다 뒤집은 걸 사진과 동영상으로 싹 찍어두고 치웠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길래
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지금. 오늘 낮에 갑자기 어머님이 오셔서 집을 이 꼴로 만들고 가셨거든?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얘도 아니고 설마 어머님이랑 똑같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케어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 정말 끔찍한 일인데 아닌 거지? 여보, 내가 평소에 당신한테 화 한 번 낸 적도 없지? 근데 나 우리 엄마 건드리는 거 못 참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면 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예의 없게 토달지 말고 알겠지? 평소에 다 당신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건들지 마. 그건 내가 못 참아. 이게 지금 내가 어머님 건드리는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어머님이 나를 건드린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당신 속옷에 양말까지 다려서 입히래. 뭐? 무슨 박스에 속옷이랑 잠옷을 냉장 보관해두고 샤워하고 입히라고? 내가 당신 아내지 노예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머님이 여태 결혼 전까지 당신 그렇게 케어했니?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나는 샤워하고 나오면 피부에 발라야 할 것들을 싹 발라주셨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속에 속이겠어? 당신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 생각을 해. 그리고 막말로 엄마가 다 바른 소리만 하셨잖아. 당신 회사 그만뒀으면 남편 내조나 똑바로 해야지. 딱히 내조하는 것도 없잖아. 내가 지금 회사 그만둔 게 당신 노예로 살려고 그런 거야? 아, 됐어. 아무튼 난 저렇게 죽어도 못하니까 나한테 저런 거 바라지도 마.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남편한테서 정이 떨어지고 정말 이 두 모자의 사고방식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자꾸 언급되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전 집에서도 부업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나이가 있어서 결혼 후 전업주부의 삶을 살면서 이세 준비도 서두르고 그렇게 아이들 케어하면서 살으라는 남편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용한 것 뿐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회사 그만두지 않았죠. 남편과 한바탕을 했지만 되려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서 해결책을 찾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이 모든 건 시작이 불가할 거라는 불길함 정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집착은 끝도 없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 시모랑 20통 이상의 전화를 해야만 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곧장 집으로 달려오는 시모 탓에 전화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민호 뭐 먹였니? 간은 뭘로 얼마나 넣어서 했어? 걔랑은 똑바로 한 거지? 그러지 말고 아침 저녁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간을 뭘 얼마나 계량해서 넣어서 한 건지 앞으로 나한테 보내라. 민호, 내가 준 바디로션 잘 바르고 있지? 그거 바를 때 몸에 뭐 난 거 있으면 내가 준 연고도 같이 발라주고 있는 거지? 요즘 민호 피곤하다 해서 보약지어서 보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이고 먹여라. 이런 내용으로 하루 왼종일을 시달려야 했고 장을 보러 갈 때면 늘 전화를 하면서 원격으로 장을 봐야 했습니다. 무조건 더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만 사서 먹이라는 시모의 당부 때문에 저희 집 식비는 진짜 어마무시했죠. 두 사람 사는데 하루 두 끼를 매번 다른 찌개와 반찬으로 해서 줘야 하니까 식비가 만만치 않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저는 우울감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제가 지인들이라도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이제 곧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 가냐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싹 청소를 한 거 맞냐,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해봐도 되는 거냐 등등 너무 괴롭히는 탓에 지인에게 미안해서 만나기도 힘들었죠. 더 끔찍했던 거는 저희 부부의 사생활까지 간섭을 해서였습니다. 수정이 너 그리고 부인과는 잘 다니고 있니? 성병이나 뭐 그런 거 없는 거 확인 똑바로 한 거니? 너네 아이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민호가 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몸은 네가 청결하게 똑바로 관리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알겠어? 주 몇 회 하는 거니?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불필요한 날에는 굳이 함께하지 말도록 해. 요즘 여자들이 그렇고 그런 여자들 많다고 하던데 너도 내가 불시에 검사할 거니까 부인과 똑바로 다녀라. 저를 무슨 정말 더러운 사람 취급하면서 본인 아들에게 더러운 걸 주지 말라는 식으로 정말 선을 넘는 심호의 행동을 전 이해할 수 없었고 대놓고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민호 씨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건 아시죠?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귀한 법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알면 가만 계실 것 같으세요? 정도라는 게 있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선 넘는 행동을 하실 거예요. 진짜 숨 막혀 제가 죽겠네요. 너 같은 거랑 민호는 애초에 결이 다르단다. 수정아, 네가 억울해도 어쩌겠니? 태생이 다른 법인데 니네 부모한테도 그럼 너 귀하게 여겨달라고 해. 나한테 투정 부리지 말고 내 새끼를 내가 지키지. 그럼 누가 지키니? 그럼 선 넘는 건 너다. CM이가 하라면 군말 없이 해야지. 어디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있어.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네 역할이고 네 차례야.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벌써 이혼 얘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아서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치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 과해지는 심호의 행동은 결국 심각하게 도를 넘어버렸어요. 남편이 몸살기가 있어서 오전 근무만 하고 같이 병원 갔다 집으로 돌아왔고 밥 먹고 약을 먹고 같이 낮잠이나 자려고 침실에 누웠죠. 그리고 아프다면서 뭔가 그런 무드의 분위기로 흘러갔고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오랜만에 여유로운 평일낮에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악 하고 고함을 지르길래 너무 놀라서 저도 남편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멍하게 쳐다보니 시모가 저희에게 말도 없이 와서 모든 걸 다 지켜보다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말도 없이 와서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저에게 달려와서 정말 제 머리를 힘껏 내리치더라고요. 이 망측한 거, 이 더러운 거,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놀란 남편이 뜯어말렸지만 머리를 몇 대나 더 맞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기분이 더럽고 제가 왜 맞기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억울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고 시모의 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대체 어디서 굴러먹은 더러운 것이 내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 게냐? 어디 감히 이 대낮에 저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그것도 민호 지금 아픈데 진작에 널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어머님, 저희 부부예요. 부부 평일낮이든 밤이든 저희 집에서 저희가 뭘 하든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허락도 없이 오셔놓고 침실에 허락도 없이 문 열고 지켜보고 있던 게 정상이신가요? 제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러시는데요? 그리고 저 때리셨죠? 그 폭행인 거 알고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시끄러 이년아. 민호 너 짐 싸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 더럽고 망측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아, 엄마 정말 왜 그래? 엄마가 놀랐을 거 아는데 엄마가 막무가내로 온 거잖아. 이 사람 말이 맞지. 문제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사람을 때리기는 왜 때려? 큰일 나려고 정말. 아이씨고? 근데 이게 지금 지 애미 앞에서 마누라 편을 드는 거야? 아들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딱이 이럴 때 쓰는 말이네. 나쁜 놈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지. 그리고 당신도 엄마한테 사과해. 내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치지 말라고 했지. 버릇없는 거야 그거. 나도 장모님한테 그렇게 소리 안 치잖아. 지금 그게 상황이 같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머리를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데. 시끄러. 한마디만 더 해? 나한테 정말. 전날 결국 시몬은 충격이라면서 도저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쇼를 해서 결국 남편이 데려다 주러 갔고 저는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그 이후 시모의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너 오늘 민호 저녁 준비하고 5시까지 넘어와라 집으로.
오늘 네 시아버지 지인들 모임 있어서 술상 봐야 하니까 알겠니? 어머니, 저 오늘 부인과 5시 예약이라서 그거 받고 그럼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괜찮겠니? 그깟 애를 갖든가 말든가. 그게 중요해, 지금? 오라면 와. 5시 듣지 마라. 늘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대로 저를 조종하려 들었고, 꾹 참고 정말 시집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점점 제 정신 자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뭔가 제 스스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친정에는 이런 사실을 속상해 하실까봐 말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엄마랑 통화하다 막 울어버렸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아빠도 보고 싶다 정말. 응, 우리 딸은 임서방이 잘해주고 시집살이는 없는 거지? 순간 시집살이라는 단어와 임서방이 잘해주냐는 저 말이 왜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미칠 정도로 슬퍼서 꺼이꺼이 오으라는 저 때문에 너무 놀라신 친정엄마는 제가 진정하게 기다리셨다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내일 엄마가 집으로 갈게. 가서 얘기하자. 밥 먹고 그러고 있어. 역시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엄마뿐인 거죠.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알아채고 다음날 바로 달려와 주신 엄마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는 시모의 지긋지긋한 전화와 제 일상을 살짝 엿보신 친정엄마는 그야말로 눈이 확 도르셨고 그러셨어요. 너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엄마랑 아빠 속상할까봐? 그게 맞니? 진작에 말했어야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 꼴로 살아. 이제부터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수정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이것들이 내 딸을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어쩌려고 그래? 넌 이 꼴로 살면서도 임서방이랑 살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아니, 솔직히 나도 못 살겠어. 근데 이혼이 쉬운 게 아니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죄송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했지. 왜 죄송해? 왜? 이 멍청아 이러고 사는 게 더 마음 아파 엄마 아빠는.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일을 다 털어놨고 그래 이렇게 끝을 보자 싶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고 저와 아빠 그리고 엄마까지 다 같이 시댁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등장한 저를 보고 적잖게 놀란 시모는 어머 사돈이 말도 없이 오셨네요. 무슨 일로? 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친정엄마는 똑같이 하셨습니다. 시모 머리를 똑같이 엄청난 힘으로 내리쳤고 무슨 일? 네가 뭔데 내 딸을 때려? 네가 뭔데? 나도 아까워서 손바닥 한번 때리지 못했는데 네가 왜 때려 미쳤어 당신? 저 마마보이 새끼도 자식이라고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아니 미쳤어? 천연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딱 반박이네. 그 엄마의 그 딸이 따로 없어. 망치캐서 원. 망치? 아직도 입이 살았구나 당신이. 그래 당신을 상대할 게 아니지. 인민호 너 일로 와. 너 우리 수정이 데려갈 때 뭐라고 하고 데려갔어? 아 장모님 우선 진정하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든 상황을 뒤늦게 듣고 바로 뛰쳐온 저희 아빠가 싸대기를 때렸고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서 남편의 머리 얼굴 할 거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때리셨어요. 야, 이 모자란 놈아. 겨우 우리 수정이 이러려고 데려갔어? 너 내가 돈을 못 벌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수정이 눈에서 눈물만 안 흐르게 하고 살 자신 있으면 데려가라고 했어, 안 했어? 너 그럴 자신 있다고 했지? 근데 이제 보니까 완전 지 엄마 뒤에 숨어서 벌레만도 못한 새끼 아니야? 그리고 당신 죽고 싶어? 내가 웃으면서 말하지 않았나? 우리 수정이 시집살이 시키면 당신 아들도 가만 안 둔다고. 웃으면서 말해서 머리에 안 박혔어? 건드릴 사람은 건드려야지. 평소 정말 딸바보의 대명사셨던 아빠라서 제 상황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셔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제게도 이렇게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과연 시모가 남편에게 하던 행동이 끔찍하게 아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리는 시모를 뒤로하고 아빠께서는 힘으로 남편의 손목을 잡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그 길로 부모님과 저 남편 이렇게 시모를 두고 본갓집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미친 듯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가는 내내 남편은 말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엄마가 너무 유별나긴 하시지만 그게 다 저 유한의 마음이셔서 그런 거니까 부디 좋게 생각해 주세요. 수정이랑 저랑은 다시 잘해볼 수 있어요. 그치 여보? 너 이 새끼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주둥이도 오늘부로 못 열 줄 알아. 그 뒤로 적막히 흐르는 차 안에 친정엄마의 울음소리만 가득했고 엄마를 다독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본가로 도착을 해서 둘러앉아 얘기를 했어요. 수정이 너는 우선 어쩌고 싶어? 네 의사가 가장 중요해, 수정아. 아빠, 저는 이혼을 원하죠. 이혼하고 싶어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수정이한테 접근하면 그 어떤 이유여도 너 죽이고 내가 감옥 갈 거야, 알겠어? 장인어른, 이혼은 원치 않아요. 제가 엄마도 설득하고 수정이도 설득시켜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건 진작에 했어야 했고 이미 늦었어. 내 딸 여린 가슴에 대못은 이미 박혀서 뺄 수도 없고 잘라낼 수조차 없어. 네가 수정이 인생에서 꺼져주는 거 그거 딱 하나 방법이 있는 거요. 그리고 넌 선택권이 없어. 개 삐리리야. 내 손에 죽기 싫으면 죽은 듯 살아. 눈에 띄지 말고 알겠어? 그 길로 부모님이 곁을 지켜주셔서 이혼을 순조롭게 하고 정리할 것 싹 정리를 하고 본가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앞뒤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래도 덕분에 바보같이 시집살이를 당하던 시간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원치 않은 이혼을 한 뒤 퇴사하고 술만 퍼마신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시모한테 여러 차례 연락이 왔거든요. 수정아 나다. 내가 몹쓸 짓을 했다 정말. 나는 미워도 우리 민우는 잘못이 없잖냐.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돌아와줘라. 정말 저러다 민우 쟤 죽는다 죽어. 이런 내용인데 딱 한 번 답장 보내고 싹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냥 죽어. 최대한 짧고 간결하지만 무서울 내용으로 보내고 싶어서 저렇게 강하게 보내고 그 이후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써본 이유가 혹시 저처럼 시집살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 사연을 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늘 새겨야 해요. 우리 모두 시집살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화이팅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